방풍입니다. 방풍. 어, 올해는 저도 이 방풍을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원 없이 또 먹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방풍과 신선초를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금 나물로 무쳐 먹고 있는데, 어머니 드린다는 핑계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한다는 핑계로 저도 그냥 함께 잘 먹고 있습니다. 이 방풍은 성질이 따뜻한, 물론 여기서 방풍은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파리가 아니에요. 방풍잎이 아니라, 방풍나물이 아니라 방풍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방풍 뿌리는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은 바람을, 풍을 무찌르고 체표를 우리 몸에 그 피부라든지 몸 밖에 있는 부분에 한기라든지, 그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들을 풀어주고 습을 몰아내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습을 걷어들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러한 주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방풍도 역시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원래는 바위 틈 사이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이 바위 틈 속에, 바위 같은 곳에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자라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 방풍의 이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방풍은 바람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방풍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풍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방풍의 유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풍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하우스 안에서도 키우더라고요. 뭐 그냥 대량 재배를 막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방풍이 잘 커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비료만 잘 주고 퇴비만 잘 돼 있고 그러면은 방풍이 막 본시한 그 잘 크는 데는, 비옥한 땅에서는 5, 60cm, 뭐 1m까지도 크는데,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크는 것들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크고, 어느 지역에 쓰든지 이제 잘 크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 찾으니까 또 이걸 뭐 대량 재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방풍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장에서 자란 방풍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풍이면 다 좋은 방풍이 아니고, 이 방풍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어, 짚어보시고 짚어보는 것이 이 방풍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풍이 뭐 우리 이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그냥 평야에서 자란 건지 산간 지역에서 자란 건지 습늪지에서 자란 건지 사질토에서 자란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선택을 하는, 그냥 있으니까 사고 보기 좋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꼭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현정 선생님, 뭐 갑자기 머리 밑에서만 땀이 줄줄 나는 건 뭔 증상이지요? 라고. 땀이 머리 밑에서만 난다 한다면, 그리고 그 머리 밑에 땀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붙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는 것은 바로 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 낮에 땀을 많이 흘리고, 음기가 부족하게 되면 저녁에 땀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눠지는데 기가 딸리게 되어지면 이제 땀이 나오는 건데, 이 땀도 이 머리 중에서도 이 이마 쪽에서 많이 나는 건지 뒤통수에서 많이 나는 건지 이 귀 있는 이게 머리 측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건지 아니 머리 속에서 그냥 많이 나는 건지 그걸 다 아셔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 한의학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앞통수에서 많이 땀이 난다 그러면 이제 위장경락 쪽이라고 봐서, 왜냐하면 우리가 체하거나 위장이 안 좋다든지 염증이 있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마가 아파요. 이마가 무지근하고 이마가 아프고 이마가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리 쪽에서 한다면 이제 고름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경락 쪽, 뒤통수 쪽을 한다면 방광경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조는 심포라든지 심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땀이 그냥 운동을 하지 않은데도 매일급시 막 땀이 난다는 이야기는 기가 그 땀을 붙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땀을 많이 흘리면 양기가 부족한 것이요, 저녁에 땀을 많이 흘리면 음기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방풍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양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풍을 몰아낸다. 풍을 몰아낸다. 그 다음에 습을 몰아낸다. 풍과 습을 몰아낸다. 그 다음에 습을 몰아내고 또 습을 수렴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작용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풍과 생강, 현계, 독활, 강화를 같이 쓰면 감기에, 풍한 감기에 좋고, 강활, 고본, 천궁을 쓰게 되면 뭐 풍습 감기, 마왕, 백지, 창이자음, 뭐 풍한 가려움증 막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면 그냥 그 방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풍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방풍이 어렸을 때는 나물로 이렇게 무쳐 드시면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조금 억세지게 되어지면 그걸 데쳐서 냉동실 같은 데 넣어놨다가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해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만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풍의 뿌리는 바로 풍을 몰아내면서 그 다음에 정신을 맑게 하는 비장이 허해서 몸에 이 습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풍나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소설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나물 같은 종류를 통해서 디톡스 작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물 같은 걸 통해서 디톡스 작용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풍 뿌리도 뿌리지만 방풍 나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풍 뿌리로 죽도 끓이지만 방풍 이파리 가지고 또 역시 죽을 끓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풍죽, 방풍죽, 뭐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방풍율무조림, 뭐 방풍솔잎주, 방풍차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방풍나물 장아찌라든지, 뭐 방풍나물 된장무침이라든지, 방풍나물 오징어 무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많은 이제 그 건강 음식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든지 그냥 약초들은 장아찌 만들고, 또 나물들은 이제 된장 무침이라든지 간장 무침이라든지, 그래서 나물 무침을 해가지고 많이 드시고, 일반적으로 그 식재료에 맛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냥 고기보다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에 이제 약선 달인물 요리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풍나물을 가지고 봄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 가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또 남자들에게 더 좋은 방풍나물 장아찌도 만들 수 있고, 여자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증상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거기에 옵션으로 더 확장시켜서 이제 요리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철에 나오는 약용 작물들의 식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풍나물이 두 종류던데요. 물론 방풍나물이 어떻게 두 종류만 되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또 이 방풍 종류도 수십 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방풍의 모양들이라든지 잎새 모양들이라든지 방풍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것밖에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 그러나 찾고 찾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고을에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지구는 둥근지도 모르고 막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장 합당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식물들은 한 가지일 수가 없다. 적어도 수십 가지, 수십 종이 있다. 그러니까 방풍하게 되어지면 수십 종이 있다. 수백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또 어떤 방풍이 있을까? 또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확장해놓고 공부들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풍은 이제 갯방풍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방풍, 이 방풍 같은 경우도 아주 가는 방풍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나는 것도 아주 두껍게 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마치 암컷과 수컷처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풍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풍을 신농본 적용에서는 풍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악풍, 풍사를 치료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풍이 몸 주위를 돌며 관절 통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명이별록에는 옆구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머리나 안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지가 구부러지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방풍과 현기는 성질과 효능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현기 같은 경우는 질이 가볍고, 방풍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다.
주위 인태가 무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풍과 현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몸에 있는 습을 몰아내고 또 풍을 몰아내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풍은 이제 뿌리인 것에 비해서 현계는 이제 이파리와 줄기를 이제 현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방풍의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약선 쪽에서는 이 방풍 나물 이파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 줄기 가지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데서 연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풍 씨앗이나 방풍 꽃 같은 경우도 상당히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해볼 만한 부분이고, 방풍나물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독소 제거, 해독 작용,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 작용 쪽에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정신없이 그냥 쉬지 않고 1시간 32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들으셨던 스페인의 장미, 스페니시 로즈라고 하는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면서 오늘 수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